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10시 38분입니다. 삭스. 자, 이틀 동안 죽 써서 개줬죠. 네. 잘 가고 있었는데 윗꼬리가 뭐 어마무시하게 날렸어요. 죽어도 오르는 꼴은 못 보는 거죠. 사실 목표가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뭐 찍고라도 내리지, 찍지도 못했어요. 뭐 대단하다고 고가 찍는 것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월봉은 상단선 그래도 두 개나 찍었어요. 이거랑 이거 두 개 찍었어요. 예,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이제 남은 숫자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 보시면 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단선이 생겼습니다. 하단선 여기 생겼죠? 여기 18.57. 그러니까 다음 달 5월부터는 이제 하단선이 있는 거예요. 등가에만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18.57 아래는 매수 영역입니다. 18.57 아래는 매수 영역이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끝났고, 지금 이제 상단선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있어요. 주봉은 어쨌든 여기 하단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윗꼬리가 생긴 거지. 윗꼬리가 생긴 거지. 그 하락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추세가 다 깨졌거든요. 스큐는 보면 딱 상승 추세가 다 깨졌어요. 연봉 내면서 다 죽였다고. 근데 필반은 아니에요. 필반은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도 하단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을 딱 보면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18.57 아래는 일단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는 끝났어요. 여긴 상승 추세고, 주봉은 상승 추세고, 월봉은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위로 꺾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21.89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21.89 고가 뚫으면 29.78까지 보여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89까지는 보인다. 매수는 18.57 아래만 된다. 등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 고가 넘으면 29.78까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등가면 18.57 아래, 18.57 아래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8.57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노려볼 만한 구조입니다. 월봉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여요. 월봉은 괜찮아 보인다. 자, 삭스 차트는 스큐 차트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스큐 차트 보면 욕 나와요. 야, 어떻게 차트를 그렇게 그리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뭔 놈의 실적 타령해가면서 차트를 그렇게 그려놨죠.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이제 올랐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오른 종목도 있죠. 인텔. 근데 인텔이 제가 알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텔의 실적이 별론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얘네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리려고 그 짓 하는 거구나. 예? 뭔 2분기 실적을 뭐 지금 얘기해요. 1분기 실적 안 나오면 빼야지. 그러면 1분기 실적 좋은데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으면 내릴 거예요? 1분기 실적 좋다고 다 올린 거잖아요. 이틀 동안. 그럼 1분기 실적 안 좋으면 내려야지 뭘 2분기 실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느낌이 온 거죠. 막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리려고 작정한 거구나.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마지막 날인데 필밤 오르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거대한 그 작전인 거죠. 뭔 실적이 있고 그죠? 실적이 좋아도 오르고 실적이 나빠도 오르죠. 그래도 미국 증시는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오르고 1분기 실적이 나빠도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1분기 실적이 나쁘고 2분기 실적도 나쁜 건데 감산을 하기 때문에 올라요. 그게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주식 그리고 삼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삼성이랑 비교가 안 되죠. 삼성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개판인데도 감산 하나로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세계 최강이지 않나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방법이 실적이 좋으면 올린다. 실적이 좋으면 다음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고 올린다. 실적이 나쁜데 아니죠. 실적이 좋으면 올린다. 실적이 나쁘면 다음 분기가 좋을 거라고 하고 올린다. 그죠? 이번 실적도 나쁘고 다음 분기 실적도 나쁠 거면 감산을 한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월봉을 보면 이해가 돼요. 월봉을 보면 아직 그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내릴 타이밍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도 차트 가지고 그냥 핸들링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얍삽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그래도 신기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꽤 눌렀어요. 제가 그래서 필반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열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단선이거든요. 근데 하단선을 이렇게 누르는 음봉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초가부터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제가 이런 봉을 언제 봤냐면 2021년 7월달에 봤어요. 2021년 7월달에 이런 봉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눌렀어요. 이걸 눌러서 끝났는데 딱 그때 느낌이에요. 이거 누르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눌렀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눌렀는데 보시면 여기 하단선 있잖아요. 여기 하단선 보이시죠? 여기 하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누르다가 포기한 거죠. 포기하면서 아래 꼬리를 내준 거잖아요. 그 타이밍에 인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누르는 건 힘드니까 누르다가 포기를 했는데 사실 실적만 보면 눌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적 안 나왔으면 빼야지. 한 10% 20% 빼야죠. 실적 좋다고 20%씩 올렸는데 실적 나쁘면 10% 20%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렸다라는 거는 미리 눌렀기 때문에 더 이상 누르기 힘들다라는 걸 그냥 우회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게 코미디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음 분기가 되면 보시면 여기 하단선이 올라와요. 하단선이 올라오죠. 상단선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매도자면 3114에서 3190 사이 이 공간을 공략하겠어요. 이 공간 3114에서 3190 사이의 공간에서 매도 전략, 그러니까 삭스를 사야 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위치는 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월 초반에 어쩌면 상승 쪽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14가 여기고 3190이 여기인데 그 자리에는 사실 그 주봉으로 보면 다 상단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주봉이 눌러버리면 답 없어요. 예? 주봉이 그냥 눌러서 내려가면 답 없어요. 왜냐면 주봉은 지금 누르기 좋게 다 그려놨거든요. 이거는 오르면 딱 누르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 바로 눌러버리면 매도 차스는 안 온다. 예?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누르고 쭉 내려가 버리면 아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봉은 하단선이 아직 크게 발달된 게 없거든요. 주봉은 하단선이 발달된 게 없고 상단선만 발달되어 있는 상태고, 반대로 월봉에는 하단선이 있어요. 예? 월봉에 이렇게 하단선이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 2983이랑 2937 이건 월봉의 하단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3006부터 여기까지 3080까지는 주봉의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3114에서 3190까지는 월봉의 상단선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매도 전략을 가져갈 사람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사람의 그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봉을 쓸 건지 월봉을 쓸 건지는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주에 올랐다가 음봉나고 두 번째 주에 하락하면 저는 그게 완전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올라,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내리면, 두 번째 주에 내릴 때는 하락하기에 딱 좋은 모양새를 갖춰요. 월봉도 윗꼬리를 그리고 누르는 것과 윗꼬리를 그리지 못하고 누르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번째 주에 하락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첫 번째 주에 하락해버리면 이제 저는 할 얘기가 없죠. 내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주봉을 써야 될지 월봉을 써야 될지, 매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삭스를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봉을 보고 매수를 할 거냐, 월봉을 보고 매수할 거냐,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월봉의 3114에서 3190 정도, 그 정도의 공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에는 그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지수의 차트를 보면 어쨌든 위쪽으로 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100지수도 그렇고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다우지수도 오르고 필라델피아 나스닥 100지수도 오르는데 필반만 내릴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이렇게 내린다면 이제 같이 흘러내리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지수에 비해서는 필반이 훨씬 더 차트는 잘 그려놨다. 그래서 삭스가 지금은 스큐보다는 유리한 모양새가 아니냐. 제가 삭스가 아닌 스큐를 들고 있는데 삭스가 조금 더 부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챙겨보셔야 될 거는 연봉이에요. 연봉.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볼벤 20까지 빠진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내렸는지를 본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윗골이 달았다고. 지금 이 위치가 그런 의미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월봉이 음봉을 냈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제 과열권에 들어간 걸 토해냈다는 거죠. 이거 과열권에 들어간 거를
토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과열권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다시 토해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고점만 못 넘으면, 월봉상 전고점을 못 넘으면 저는 쏟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이 전고점만 못 넘으면 매도치기 참 좋은 구조인 거고요. 그러면 삭스를 살 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월봉이 음봉으로 쳐박아가지고 저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연봉의 고가가 나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볼벤 20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가지고 저가 깨고 무너진다. 그러면 잘하면 올해의 고가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나스닥 100으로 보세요. 그럼 나스닥 100으로 보시면 얘는 아직 안 찍었어. 그죠? 얘는 아직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반이 나스닥 100보다 훨씬 더 선행한 거예요. 지금 차트로 보시면 훨씬 더 선행했다고.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의 월봉은 양봉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은 음봉이잖아요. 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나스닥 100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안 떨어진 거죠.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거의 다 왔죠? 이거 S&P예요. S&P도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여기 다 왔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봉상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거의 다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다우는 어떨까? 다우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우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기 다우가 제일 멀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보셨죠? 자, 아주 오래전에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이걸로 보면 좀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닷컴 버블 때 무너진 차트예요. 닷컴 버블 때 무너진 차트인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여기죠. 못 찍었어요. 못 넘고 내렸단 말이에요. 못 넘고 내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항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저항이라고요. 못 넘고 내렸다고요. 이때. 이게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요게 아마 2000년일 거고, 그쵸? 2000년이고, 그 다음에 이게 2009년이에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진 게 이때예요. 근데 이게 2000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그죠? 그러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은 거 없어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은 거 없다니까. 추락하고 나서 2000년 추락하고 나서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다 왔잖아요. 다 왔잖아요. 여기 다 왔잖아요. 얘도 다 왔고, 아닌가요? 다 왔잖아요. 얘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 이거 찍고 추락했다니까요. 여기요. 찍고 내렸잖아. 여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찍고 추락했잖아요. 여기도 이게 매도가였다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매수가가 아니에요. 매도가라고. 매도가라니까요. 매도가에 거의 다 왔어. 매도가에 다 왔다고요. 얘도 매도가에 다 왔고, 그죠? 얘도 매도가에 다 왔잖아요.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매도가를 넘었어. 매도가를 넘었다고요. 넘으니까 얘 밀리잖아.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는 매도가 근처에 왔고, S&P 지수도 매도가에 거의 다 와가고,
필반 지수는 매도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무너졌어. 근데 계속 제가 사람들한테 듣는 내용은 뭐냐? 상승장이다. 앞으로도 더 할 거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갈 거고 연말까지 오를 거고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오를 거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위치는 과거로 보면 매도하기에 좋은 자리예요. 매도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올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요.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위치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그냥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옆으로 가면서 사람 피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지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설명을 해?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안 내리는데? 자, 연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매도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안 내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야, 네 분석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방에 왜 투자해? 바보처럼? 응? 지금은 대세상승으로 갈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싸다고요. 지금 비싸다고. 이게 월봉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월봉의 하단선이 계속 받쳐주잖아요. 지금 월봉의 하단선이 계속 받쳐주니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연봉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위치에 있는데도 이게 상승 추세야. 그죠? 나스닥 100도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다음 달도 상승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상승 추세잖아요. 그나마 아닌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나스닥 100 지수는 아직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연봉으로 보면 미친 자리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하단선 맞춰놓고 안 떨어지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게, 이게 제 입장에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큐나 삭스를 손절해요? 진짜 이거 못할 짓이다. 이게 연봉으로 보면 올해의 고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고점에서 제가 스큐랑 삭스를 손절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거 설명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매수하기 싫다면, 그리고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4개월이 지났고 8개월이 남았어요. 8개월 동안 이 위치를 지킨다라는 건 제 기준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를,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연봉으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인데 이 위치를 8개월 동안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뚫고 작년 고가를 넘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 8개월 동안 더 오른다라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작년 고점을 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들,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들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미 경기 침체는 온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회복하는데 2년이 걸린다라고도 이미 파월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죠. 제가 봤을 땐 경기 침체예요. 뭐 재고 자산이 막 넘쳐나는데 미국처럼 문제 생기면 돈 풀 수 있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의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올해 말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진짜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 논리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전략은 계속 홀딩한다요. 예? 다만 월봉이 언제 무너질 거냐. 그러니까 그 삭스나 스큐의 월봉이 언제 양봉이 될 거냐. 나스닥 100이 언제 월봉이 음봉으로 돌아설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지. 뭐 지금 상태에서 제가 스큐를 손절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삭스 거래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악재가 뜨면 되게 쉽게 갈 텐데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자,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실 저는 5월 기대가 없어요. 5월 초반은 거의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5월 초반에는 나스닥이든 뭐 다우든 필반이든 다 올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초반에 오르고 나서 윗꼬리를 다는 게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악재가 필요해요. 지금은 내리면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나스닥 100도 다우도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이 내리면 상당히 많이 내려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데 그냥 슬쩍 내리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악재 크게 뜨고 그러니까 확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저는 그냥 차분하게 악재를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뭐 악재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악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2011년 8월 1일까지 그리스 사태가 터졌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8월 2일부터 내리는데 일주일 동안에 다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를 모른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악재는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안 뜰까봐, 그런 악재가 없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악재를 모르고 있다라는 착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